안녕하세요.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일산 실버대학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물은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9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일산 실버대학의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행복도 챙기시는 행복한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산 실버대학은 활기찬 이혜자 강사님의 레크 체조로 그 문을 열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아유, 잘하시겠어요. 자, 오른쪽, 왼쪽 한번 해볼 거예요. 너도 한번 반대.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자,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제자리.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잘하시고 계시네요. 자, 오른쪽 갈게요. 너도 한번 반대.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자, 바람을 가르고요.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그대로 이쪽 하나 울고불고 했던 쟤는 나는 있고 반대. 지지고 볶고 했던 그 남자는 있고 다른 사람 만나요 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 한 번 더. 옷을 입고 갈까 고민 강도로 이런저런 포즈 지금 만나 너가 요요요요요
만나서 행복했었네. 변치 않는 우리 사랑 세월로도 변하지 않네. 영원한 비빔밥 사랑. 올라고 모양 달라 비비는 하나네. 전주 비빔밥 말 다르고 생각 달라 비비는 하나네.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최고야 최고. 전주 비빔밥 최고야 최고. 하늘의 태양 둥근 달처럼 변치 않는 별과 같이 세월을 넣어도 변하지 않네. 영원한 비빔밥 사랑. 얼굴 다르고 모양 달라도 비비는 하나네. 전주 비빔밥 말 다르고 생각 달라도 비비는 하나네.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최고야 최고. 전주 비빔밥 최고야 최고.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보성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아니까 막.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딱 보니 가격표를 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 데는.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메이크업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현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음악에 키웠습니다. 굉장히 음악에,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음악에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침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한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나에게 훈수를 둬라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같으면 다른 장소들을 빌려서 여러분을 마주하고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편하게 여러분이 집에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맞으셨나요? 백신을 맞아서 이 코로나를 대비하고 예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맞아서 몸을 위해서는 준비를 했지만 마음을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몸을 위해서 백신을 맞지만 마음을 위한 백신은 혹시 맞으셨나요? 네, 마음을 위한 백신이 뭘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마스크를 늘 써야 되고 또 식당을 가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쉽게 고립하게 되고 고립이 되고 또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안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인성 캠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지나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울감이 지나서 이제는 화를 내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 레드를 극복하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 극복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제가 그 마인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장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장기를 잘 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 클럽 활동 시간에 장기부에 들어서 장기를 아주 많이 뒀습니다. 장기 두실 줄 아십니까? 저는 체스도 좋아하고 장기도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저희 친구들이 장기 잘 두는 4대 천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학년에 전교에서 제일 잘 두는 4명 중에 1명이 이제 저였습니다. 저였는데 또 막 그렇게 막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학년에서는 제가 좀 잘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 4명이서 계속 장기를 두다 보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장기를 두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뭐였냐 하면 저희가 장기를 아주 잘 두는 4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훈수가 뭡니까?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거 이렇게 두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장기를 우리가 제일 잘 두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훈수를 듣고 보면 그 수가 너무 좋은 수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예. 누가 옆에서 이렇게 끼어들어서 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훈수라 그러죠. 훈수를 두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둘 거,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할 것만 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 있어 보면 이 사람이 할 것도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보이기 때문에 그 장기를 잘 두는 4대 천왕보다 더 좋은 수가 이 훈수를 두는 사람에게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도 내가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일 수 있는 좋은 수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인드는 바로 나와 싸워서 이기는 마인드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인드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또는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내가 나와 싸울 때 내가 100% 실력을 발휘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안 되겠죠. 왜요? 나니까요. 내가 100% 실력을 발휘해도 그건 나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에서 비길 수는 있겠지만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힘을 받아서 싸우면 되는 거죠.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힘을 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인드는 내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인드 플러스 다른 좋은 마인드를 우리가 받아서 이 마인드 가지고 나와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제 수수께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나 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쑤시개로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지? 꼭 죽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떻게 죽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첫 번째는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찌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쑤시개로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면 언젠간 죽겠죠. 세 번째는 죽기 직전에, 코끼리가 딱 죽기 직전을 기다렸다가 찌르면 죽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방안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갇히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인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립, 나라는 사람의 고립에서, 코로나라는 또 고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백신, 그죠? 다른 사람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1975년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에서 73년 석유 파동 때문에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들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건설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2주 동안 어떤 환경인지를 파악을 해서 왔는데 그 관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너무 덥고 50도가 되는 더위이기 때문에 너무 덥고 비도 잘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가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정주영 회장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중동을 갔습니다. 5일 만에 갔다 와서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동은 건설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 더위, 그죠? 물도 부족하고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건설하기에 좋은 땅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는 모래하고 자갈이 많아서 자재를 수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와서 물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비가 안 와서 사실은 1년 내내 공사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비가 오면 공사하기가 힘든데 비가 안 와서 오히려 공사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물이야 어디서든 실어 오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50도나 된다는데
그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요, 낮에는 천막을 치고 잠을 자면 되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밤에 시원하니까 밤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아,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비서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서에게 이 현대건설에서 중동 건설을 맡을 텐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사우디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그때 그 시절 그렇게 외국에서 달러를 이렇게 벌으셔서 많은 돈을 버신 그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정주영 회장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그 어두움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어둠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별은 밝게 빛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어둠이 오히려 우리에겐 큰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3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았고 또 한 여학생은 10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두 여학생이 통역을 하는 일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이 3년 정도 있었던 여학생이 통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문장이 너무 매끄럽고 발음도 너무 좋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10년 동안 살았던 여학생은 영어 발음도 좀 별로 안 좋고 또 문장도 매끄럽지 못하고 영어를 오히려 3년 한 여학생보다 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3년 있었던 여학생이 더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여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여학생한테 물었는데 그 여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뭐 특별히 영어를 뭐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봤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라이언 킹이면 라이언 킹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하는 영어를 계속 따라 하는 거죠. 따라하고 그 상황이 되면 그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영어 노래들을 이렇게 다 다운을 받아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리고 영어가 나오면 그 영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많이 길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학생은 너무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이 10년 살았던 이 여학생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학생은 나름대로 한국어를 잘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알아듣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이 매끄럽지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과, 그러면 사과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죠? 예, 애플, 그죠? 애플. 또 사과. apologize, 그죠? 미안해하다, 사과하다. 미국 사람들은 사과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한국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미지, 그죠? 사과라는 이미지를 보면 그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로 문장을 다 만들어 놓고 영어 문장을 번역해서 이걸 말로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이제 영어 교육이 대부분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영어 강사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영어를 이렇게 하면 영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서 다 한글 단어로 있다가 영어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영어 공부하는 법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저도 이제 그 슈렉이라는 영화를 막 7번씩 봤어요. 그리고 다른 영화들도 막 10번 막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 다음 화면이 그 다음 화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대사를 할지를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어 교육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인드도.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참고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경청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통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를 내 이야기처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 이야기처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진정한 경청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완전히 비우고 그 다른 사람의 얘기, 지혜,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경청인 겁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정말 큰 힘은 바로 타인의 지혜를, 타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청에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의 이름은 편작이었어요. 여러분 편작 들어보셨나요? 이 편작의 아버지는 천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작이 아버지의 천식을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편작의 친구들이 편작을 좀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의술이면 아버지의 천식 정도는 분명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고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편작이 정말 아버지를 혹시 미워하나? 아니면 천식은 고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편작이 먼 나라에 갈 일이 생겨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그 편작과 친했던 친구가 내가 편작 대신에 이 아버님의 천식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천식을 고쳐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편작이 기뻐하겠지, 아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작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천식이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쳤나 알아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그 천식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 편작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와서 이 친구는 편작이 나에게 고마워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편작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자네 왜 그렇게 했어? 자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는 어리둥절했죠. 왜 내가 자네 아버지를 죽인 거지? 나는 자네 아버지의 천식을 고쳐드렸을 뿐인데. 나중에 편작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편작의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천식을 고쳐준 게 왜 큰 잘못인가? 그때 편작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식 때문에 몸을 조심하셨어. 먹는 것도 조심하셨어. 원래는 먹는 거 좋아하시고 몸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천식 때문에 몸을 관리하시고 생각하셨던 분이야.
근데 자네가 천식을 고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얘기를, 편작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됐던 겁니다. 아, 내가 볼 때는 그 천식이 병이었지만 이 편작의 눈에는 천식이 병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켜주는 복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어려움이야, 문제야, 이 상황은 내가 극복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진 위대한 위인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훈수를 두셔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의 실력을 발휘해도 나와 비길 수는 있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또 위대한 사람의 시각으로, 위대한 멘토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인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인드가 틀릴 수 있겠구나. 내 시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내가 위대한 사람의, 또 지혜로운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여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타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나보다 장기를 더 잘 뒀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훈수를 뒀던 친구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을 보시고 그들의 시각으로 어려움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묻고 교류하면 거기서 엄청난 훈수가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뀌는 귀한 마인드 강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어르신들 끝까지 지혜롭게 건강도 챙기시고 또 마음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실버대학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실버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